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동해안에서는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쾌청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간간히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대기질이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8도, 포항 12도로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3도 선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대체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3,9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경상북도는 어제 참여 기업들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를 탄소가 제로인 세계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 위한 첫 삽이 떠졌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0년까지 3,902억 원이 투입되며 기존 디젤 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오는 2017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계한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해 디젤 발전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이어 2단계로 2020년까지 지열과 LNG 발전소를 짓고 연료 전지를 도입하면 디젤 발전은 사실상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울릉도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오늘 울릉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디자인 울릉 연구 용역도 실시해 자립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합니다. 또 태아 지열 온천타운, 나리분지 글램핑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입니다. 세계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울릉도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이번 에너지 자립섬 조성이 성공리에 끝나면 관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술의 해외 진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밀착형 거점 치매센터를 잇따라 개소합니다. 경북도는 어제 안동의료원에 설치된 안동 거점 치매센터를 시작으로 오늘은 김천 거점 치매센터, 내일은 포항 거점 치매센터를 엽니다. 앞으로 보건소 치매 등록 환자와 의료원 내원자 가운데 인지 저하 및 경증 치매 환자를 골라내 주 2회 8주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 포스코 플랜텍이 재무 안정화와 사업 구조 조정, 원가 절감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철강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설비 등을 처분하는 한편 울산 공장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 직원 마인드 혁신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달 30일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 포스코 등과 오는 2019년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새로운 공공택지인 초곡지구에 첫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6개 업체가 8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견본주택에는 기대감 속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조성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입니다. 91만여 제곱미터로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대부분 들어섰습니다. 포항 흥해 초곡지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17,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초곡지구에 처음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1,6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분양이 시작되자 견본주택에는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위치상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것 같아서 한번 보러 왔어요. 건설업체는 교통과 교육 여건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포항 KTX 역사가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역세권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 단지 쾌적성이 아주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대단지 주거단지로서 아마 양덕 이후에 가장 빨리 택지 조성이 가능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곡지구에는 이 업체를 시작으로 6개 업체가 8,6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대해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공급 과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에는 초곡지구를 비롯해 2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포항시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이 본격 조성됩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위치 선정과 토지 보상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유배지 체험촌 조성 사업과 관련해 편입 사유지 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80%를 보상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면에는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 등 100여 명의 선비들이 유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7회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로봇 상상으로 도전하고 꿈꾸다를 주제로 오늘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만인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예선을 거쳐 지능로봇 부문 30개 팀과 퍼포먼스 부문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0개 팀을 선발해 상금과 상패가 주어집니다. 특히 세계 재난로봇대회에서 우승한 휴보로봇 전시와 함께 우승의 주역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의 초청 강연이 있으며 팽이로봇과 에이건 등의 배틀 경기와 7개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150여 건의 공정거래 위반 분쟁을 조정해 조정 성립률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쟁 당사자들의 법률 비용 등을 아껴 4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로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거래 등 5개의 분정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대형 호텔들이 잇따라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유명 호텔 체인이 들어서거나 지역 호텔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대구 관광산업과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인수한 대구 프린스 호텔. 연회장이 있는 별관을 먼저 새 단장하고 이달 초 문을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100쌍의 결혼식 유치가 목표였는데 벌써 150쌍의 예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구 웨딩 시장에 좀 판을 밟을 수 있는 좀 차별화된 웨딩을 상품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랜드 그룹 안에 있는 자사의 동화나 이월드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묶어서 앞으로 내보일 상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객실도 단장해서 이름을 켄싱턴 호텔로 바꿀 예정입니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이점을 가진 노보텔은 싱가포르의 한 호텔을 벤치마킹해 8층에 야외 수영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를 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세계적 호텔 체인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내년 말부터 쉐라톤 대구 호텔로 이름이 바뀌고 인터불고 호텔은 지역 외식 업체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유명 호텔 체인의 대구 진출도 확정됐는데 옛 동대구 호텔 자리에 이르면 2017년 메리어트 호텔이 문을 엽니다.
그동안 대구는 호텔 객실 수가 적고 높아지는 소비자 안목을 따라가는 호텔들이 부족해서 국제 행사를 열거나 체류형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호텔업계의 지각 변동이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남북구청은 세계반 33명으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제과 제빵료,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와 산후조리원 급식소, 키즈카페 등 159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불량 원재료 사용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원료 보관실과 조리싱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한옥 건축 기준은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 한식 지붕틀 등의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 부재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붕은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목재 부식 방지, 일사 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최근 경북 북부에서 채용박람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주와 상주에 이어 어제 안동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최근 안동에 대규모 백신 생산 라인을 구축한 제약업체 부스에 청년들이 몰립니다. 채용을 위한 사전 면접이 시작되고 업체와 구직자 간의 신중한 대화도 오갑니다. 이 제약은 바이오라는 백신을 만드는 데라도 일반 제조업하고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구미의 업체들도 안동까지 직접 나와서 함께할 인재 찾기에 나섰습니다. 1대1로 만났을 때 인성 같은 부분을 더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구직자를 만나면은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려고.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80여 곳. 지난달 영주, 상주에 이어서 올해 경북 북부에서 열린 3번째 채용 행사입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내 기업들의 구직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연이어 마련되면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부 지역 채용 시장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영북 지역, 특히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방문 이걸 통해 가지고 기업체 컨택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행사 자리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100명 안팎의 구직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년 희망펀드 가입에 나서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복이나 추락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류나 유독물 등의 위험물 운반 차량으로 보불로 삼거리에서 장항리 삼거리까지 11.7km가 통행 제한 구간입니다. 경주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이 주최하는 2015년 독립문학상과 모걸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독립문학상에는 장편소설 토우의 집을 발표한 권여선 소설가가, 모걸문학상에는 시집 응을 펴낸 문정희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독립모걸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의 시인과 소설가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 4일 경주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장애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기태 경위의 빈소가 차려진 경주 동산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연결식은 내일 아침 8시 반 경주경찰서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경위는 어제 철길로 뛰어든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졌고 함께 있던 김모 경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9살 오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10시 반쯤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걸어가던 26살 정모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휴대전화와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근 근무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화재 진화와 구조대 등 도내 최일선 소방대원 2,500명을 대상으로 특수장비 조작과 소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 소방체력 단련 등을 새롭게 일과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소방관서별로 다르게 시행하던 근무교대 점검 절차를 인원보고와 안전장비 점검, 인수인계 등을 공통 표준화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대구 경북본부는 연탄나눔 사업을 함께 전개하기로 하고 어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도내 기업과 단체, 도민들로부터 1억 원을 기부받아서 경북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660가구에 연탄 19만 8천 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모든 사업들이 계획에 맞춰 충실하게 수행됐고 사업 목표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쾌청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간간히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대기질이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8도, 포항 12도로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3도 선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대체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